예, 오늘은 그 엔진 오일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지금 이 차에는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거든요. 이 차에서 엔진 오일이 좀 오래됐지만 단 한 방울의 엔진 오일도 나오지 않도록 조치가 돼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엔진 오일 여기 나온 데가. 저 뒤쪽에도 전혀, 또 뭐 훈증기조차도 지금 나올 수 없게 다 막아놨는데, 엔진 오일 그 부적등은 안 떴지. 엔진 오일 그 레벨 초기화하고 확인을 했더니 엔진 오일이 그 6칸 있는데 한 2칸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한 2.5리터?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5.9리터 들어가는데, 근데 5.4리터를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엔진 오일 감지기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게이지가 있거든요. 돌보는 게이지가 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네모난 박스 게이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게이지를 한번 찍어봤단 말이야. 정확하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 팔 두꺼운 사람 잘 안 들어가요 이거. 전자식으로 해놨다고 해놓고, 에휴, 이걸 이렇게 꼭 꼈죠? 이렇게 꼭 껴야지 이렇게. 보여줘. 이게 꼭 꼈죠. 꽉 집어넣고 빼는 거야. 자, 보자 한번. 보이죠 이거? 맨 바다 이거. 여기 보면 점이 4개 있잖아요. 하나 둘셋 4개. 맨 밑에 있는 점은 차를 운행하면 안 되는 점이에요. 최저점. 이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면 망가진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거는 저점. 요거는 이제 그 엔진오일 부족등 뜹니다. 밑에서 두 번째 거 위로. 근데 가운데 이렇게 줄이가 있고, 잘 안 보이. 초점에 잡히지? 가운데 줄이가 있고, 예. 가운데 줄이가 있고 점 하나 있는 거, 이게 정상 범주거든요. 근데 그 위에 또 점이 하나 있죠. 이게 뭐야? 그 위에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저 위에 점은 좀 높다, 엔진오일이 좀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맨 밑에 점을 찍고 앉아 있으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러면은 3리터 어디 갔어? 3리터면 많아요, 양이. 500ml 우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500ml 우유가 6개가 없어진 건데 이게 말이 돼? 네? 내가 5.4리터를 넣었단 말이에요. 5.4리터를 넣었는데 2.4리터 밖에 없으면 3리터가 없어진 거고, 3리터면 500ml 그 우유팩 양 그 6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차에서 흘렀으면 바닥이 거의 막 기름 바닥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번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긴 했지만 볼트를 아주 예쁘게 잘 조여놨고, 새는데 없는 거 다 확인했고, 그리고 다른 데는 문제될 만한 데가 아무도 없어요. 엔진 오일 팬이 깨진 것도 거기에서 뭐 한두 방울 떨어져 봐야 1년에 한 방울? 원인이 뭘까요 이거? 진짜 궁금하네. 내가 이거 차를 30만 킬로를 타면서 26만 킬로 타면서 내가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물론 뭐 빠져나갈 때는 많죠. 오일이 빠져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문제는 빠져나가는 오일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오일이야 밑으로 새는 거니까 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위에서도 보이거든요 이거. 엔진 오일 새면. 근데 엔진 오일 새는 데가 없는데, 답답하네. 한 가지 가능성이 또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 사실은 내가
어제 그 시험 주행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차를 여기저기 손을 많이 봤으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지 시험 주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좀 여기 파이프 하나 있죠. 여기 파이프 요거, 요거 파이프 요거 저거 당겨볼까요? 이 파이프 보이시죠? 저 파이프가 좀 허술해요. 스펀지처럼 뒤에 이렇게 좀 그 스펀지처럼 이렇게 좀 돼있어요. 스펀지 바깥쪽이. 그래서 좀 쫀득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안쪽에 고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쪽 그 오일팬이란다. 엔진 오일 상부, 그러니까 엔진 오일 헤드 쪽으로 해서 연결돼 있어서 요게 여기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리로 연결됩니다. 이거 흡기 덕트죠. 흡기 덕트로 연결이 돼서 여기로 빠져나가요. 이게 뭡니까? 엔진 오일에서 훈증기죠. 블로바이 가스라고도 하고 이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던데 엔진 오일이 뜨거워가지고 기화돼가지고 날아가는 거니까 훈증기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엔진 오일 훈증기가 혼합되게 돼 있죠. 예. 엔진오일 훈증기가 혼합되게 돼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터보로도 가고 EGR로도 가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돌리는 거죠. 이거는 엔진 오일을 다시 한번 돌리는 겁니다. 이쪽 저쪽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연료를 태우고 나면은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머플러로 바로 보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유럽에서 오염물질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오염물질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 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보자. 그래서 지들끼리 뭐 협약을 하고 유로 뭐 어쩌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그래가지고 만든 게 탄소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는 생산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고안을 한 게 뭐 EGR이란 말이에요. 한번 연소됐죠. 연소돼서 찌꺼기 나갔죠. 근데 거기에 탄소하고 이런 뭐 좋지 못한 황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너무 많아. 그럼 한 번 더 태우면 될 거 아니냐.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엔진오일도 그 훈증기가 있잖아요. 엔진오일도.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이것도. 근데 내가 이거를 열어놓고 운행을 했습니다. 어제. 이걸 열어놓고 운행을 했는데 그 뭐 많이는 아니고 시험 운전한 거니까 한 뭐 7, 80km? 70km까지는 안 되었구나. 한 5, 60km 정도 운행을 했어요. 근데 오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거 하나 때문에. 근데 보니까 오일 뭐 새고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 이게 원래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 밑에 오일이라는 게. 그래서 오일이 크게 새거나 그랬으면은 여기 버글버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훈증기 나와가지고 좀 젖어 있는 정도? 이게 다 아닌 거야. 그럼 뭐지? 범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고작. 직경이 이게 안쪽으로 해서 한 15mm? 한 1.5cm 정도 직경밖에 안 돼요. 좀 더 커봐야 2cm 정도밖에 안 돼요, 직경이. 이렇게, 오일 훈증기. 블러바이 가스라는 이거,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기체예요, 기체. 이거를 흡기관으로 연결시켜서 다시 돌려가지고서, 엔진에서
경유나 휘발유 같은 이런 연료만 소모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찌꺼기들 잡다한 것들 나오는 것도 같이 돌려서 소모를 합니다. 같이 돌려서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한 번은 걸러서 나가는데, 이거를 틀어놓고 이렇게 달렸을 경우에, 이게 빠져가지고 달렸을 경우에 엔진 오일이 얼마나 빠질까요? 훈증기예요. 요걸 빼놓고, 내가 잊어먹었어요 이걸. 하도 살짝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되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이거를 빼놓고 한 6, 70km? 4, 50km를 주행을 한다. 예, 이랬을 때 3리터가 빠져나간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3리터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 그까이 거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까이 3리터? 근데 범인이 이놈이라면은 간단한 얘기고, 그리고 차 상태는 상당히 좋은 거죠. 범인이 이놈인데 여기에서만 3리터가 빠져나갈 정도면은 뭐 엔진 효율도 좋고 다 좋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한 방울도 없거든요. 단 한 방울도. 그러면 엔진 효율이 상당히 좋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나는 도대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엔진 오일을 서둘러서 일단 7리터짜리는 있어야 되겠지. 지금 여기에 3리터 이거 아니구나, 한 3.5리터 정도 부족해요. 그럼 7리터는 있어야 7리터는 있어야죠. 그래 3.5를 빼고 나면 아니구나, 6리터만 있으면 되겠구나. 지금 여기에다가 3.5리터를 집어넣으면 7리터 있어야 되겠다. 아니구나. 3.5 잡고서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게 2.4리터가 안 되겠는데? 세 칸이니까 6리터, 2리터, 2.4리터, 2.4리터밖에 없군요. 그럼 여기에 지금 더 추가해야 되는 건 3.5리터를 추가해야 되잖아. 7리터짜리면 3.5, 3.5 안 되겠구나. 7리터짜리가 가지고는 택도 없겠구나. 5.9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5.9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3.4 집어넣고 10리터씩 해야 되겠네. 8, 최소한 8리터를 시켜야 되겠네요. 어쨌든 엔진 오일을 8리터를 시켜서 여기에다가 3.23리터를 집어넣고 나머지 5.8리터 정도, 5.8이면 너무 많다, 5.7리터 정도 집어넣고 잘 막아 놓으면 엔진의 엔진오일 손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내가 타면서, 그 전에 이제 장거리 주행하고 그러면서 엔진오일이 좀 모자라가지고서 첨가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엔진오일은 첨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한테 욕도 쳐먹고 그런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그 엔진오일이 이렇게 부족한 거는 원인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별일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원인을 찾기까지가 어렵지, 원인을 알고 나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법이나 이런 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 유튜브도 보시면 뭐 잘 된 거 이런 거만 해주지, 거기서 문제 있고 막 이런 건 잘 안 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지.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엔진 오일이 빠져나가는 장소는 빠져나가는 그런 군용은 어디 있겠느냐? 타임 나오는 거죠. 오일 필터 하우징, 여기서도 세요. 세는데 그 양이 적지 않죠. 몇백 밀리는 세겠지.
엔진 오일을 갈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5,000km 이상 10,000km까지는 탈 거 아니야, 그죠? 그 오일필터 하우징에서 조금씩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못해서 100리터, 응? 우유곽 250ml에요, 조그만 거. 그거 한 반 흘러내리는 건데 어렵겠어요? 1년 넘게 타는데 조금씩 세더라도, 그죠? 이 오일필터 하우징이 있는 차들은 그런 거. 그럼 이렇게 엔진오일 손진기, 이 가스식으로 이렇게 기체로 날아가는 이 엔진오일 요거를 막고 있는 부분들이 누설된다. 그러면 돌리지 못하잖아요. 이게 하다못해 흡기 공기하고 섞여가지고서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든가 뭐라든가 효율이 저건 줄줄줄 새는 거야 그냥. 예. 뭐 흡기 배기 관이라도 이랬을 때는 엔진오일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한 방울도 없어요. 이 밑에도, 자 내가 만져볼게. 밑에 자 없죠. 오일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기 조금 이렇게 좀 반질반질해 보이는 거, 이거 엔진 오일이 아니고 이전에 흘렸던 거. 이게 뜨거우니까, 예? 이게 뜨거우니까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무슨 뭐 방충망처럼 격자무늬를 못 해놨어요. 밑에를 갖다가 그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좀 그전 거 남아있던 거. 근데 밑에까지 내가 못했죠 이거를. 응? 실리콘만 좀 발라놓고 여기까지 못했는데 거기에 혼진기가 조금 나온 거야. 없어. 근데 여기에서 흐른 것도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밑에 줄줄줄 떨어질 정도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서 타는 냄새를 맡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쪽에 있네. 요거 에어파이프, 이것도 에어파이프죠. 이 에어파이프들 여기에서도 세면은 상당히 많이 새요. 이게 좀 제대로 체결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셀 데가 어딨냐. 그리고서는 이제 또 엔진 오일 그 오일팬 쪽에 드레인 볼트, 엔진 오일을 빼고 그리고 막아놔야 되는데 막지 않았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막는다고 꽉 막았는데 와샤가 좀 규격이 큰 게 있어요. 와샤를 18 1.8cm 짜리 그거를 써야 딱 맞던데 그걸 20mm 짜리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센터나 이런 데서는 20mm 짜리 써버리면은 조금 비어요. 잘못하면 거의 똑똑똑 떨어져요. 잘못하면 중간을 딱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 볼트에 걸치게 되면 한 1mm 정도 공간이 비더라고요. 그럼 글로 떨어지는 거죠. 똑똑똑. 네, 맞아요. 그런 거 끼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뭐 정중앙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에이, 정비소에서 임팩, 전동 임팩으로 해가지고 돌려버리는데 그 정중앙을 어떻게 맞춰가지고 하고 하겠어요. 개수대기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루에 하차를 뭐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슬픈 일이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 다른 오일은 또 다른 오일대로 하고, 엔진 오일이 새어 나올 만한 데는 다 정해져 있다. 한번 새어 나오면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고속 주행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엔진 벽에서 엔진 오일을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나도 이제 차 운행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엔진 오일이 노후되면 엔진 오일 벽에서 엔진 오일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문 정비사들한테, 기능장급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비를 자주 했으니까, 운행을 많이 하니까 나는 정비하러 들어가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엔진 오일이 벽이 해서 먹는 거다. 이거는 엔진이 오래되면 벽에 균열이 가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지.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엔진 오일 벽에서 엔진이 무슨 뭐 물 먹는 하마입니까? 엔진 오일을 먹게? 엔진 오일 벽에 균열이 갔을 때, 엔진 오일 벽에 균열이 가가지고서 엔진 오일이 누설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엔진 오일에 균열이 가서 밖으로 누설되는 게 아니다. 어? 그 상태에서 엔진 오일 표면이 좀 흠집이 있다. 어? 낱개형으로 스크래치가 좀 있다. 이랬을 때, 네? 엔진 오일에 스크래치가 좀 있다. 이랬을 때 엔진 오일이 먹는다? 스크래치인데 흠집이가 있는데 그 합금이 요즘 뭐 스펀지처럼 막 뭘 엔진 오일을 먹고 그러나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진이 오래되면은 마모도 되고 그러니까 실린더 벽에 미세한 아주 0.1mm 아주 미세한 그 틈이 생겨서 그게 흡기 매니폴드 쪽으로 간다. 그게 뭐 실린더 안쪽에 실린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실린더 위로 올라가서 펑펑펑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심각하죠. 그거는 심각한데 그렇게 엔진 오일이 줄어들 정도 되면요 어떻습니까? 배기 냄새가 틀리죠. 경유나 가솔린이나 경유나 이런 거를 태웠을 때 하고 엔진 오일 태웠을 때는 냄새가 틀리잖아요. 색깔도 달라요. 냄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그 정도로 실린더 안으로 유입이 된다. 실린더 밑에서 윤활 작용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연료가 들어와서 팡팡 터지는 실린더 안쪽까지 침입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팡팡팡 터진다. 그거는요 차 자체가 달라. 예. 배기구 뒤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바로 기절이에요. 기절. 냄새가 딱 냄새를 딱 맡아봐도 아 죽겠는데 이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또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흰색 연기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또 부동액이 이제 그 섞였을 때 부동액이 엔진 오일하고 섞이고 뭐 이러면서 엔진 오일이 또 블로바이 가스가 또 돌고 돌아서 또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또 배기구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나오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섞인 거죠. 예. 그럼 변속기 오일 쪽하고 그 다음에 변속기 오일, 엔진 오일, 그 다음에 저쪽에 또 쿨러 또 하나 있어요. 쿨러를 2개 내지는 3개를 교체를 해야죠. 쿨러의 격벽이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엔진 오일하고 섞이는 거니까. 그죠? 난 쿨러를 다 사다 놨어요. 혹시 그런 일 있을까봐. 근데 차가 폐차하더라도 쿨러 격벽이 뭐 잘못돼가지고 사고 난 차 아니고 그냥 타고 다녔는데 쿨러 엔진 오일 쿨러나 변속기 오일 쿨러가 중간에 격벽이 쇠로 돼 있을 텐데 그게 군용이 나서 잘못됐던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 싶긴 해요. 오래 탔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런가 나. 근데 의심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니 이게 오일 타는 냄새가 너무 안 좋고 정말 진짜 안 좋더라고요. 흰 연기가 미친듯이 막 뿜어져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작년 영상에 내가 진짜 꼼꼼하게 올려놨는데 요 부위 이렇게 연결되는 요 부위 있죠. 이게 깨졌었죠. 이것도 없었죠. 이거 반도도 없었죠. 반도도 없이 그냥 갖다 끼워 놓은 거야. 근데 이게 덜렁덜렁해. 그리고 이게 심지어 깨져 있었죠. 여기가. 그래서 이거
이게 27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주고 흡기 파이프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가는 여기가 이렇게 엔진오일 훈증기를 흡기로 같이 공기를 들여보내서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량의 엔진오일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실린더, 연료를 태우는 실린더에서 꼭 연료만 태우는 것도 아니에요. 흡기가, 에? 흡기관에, 이건 신선한 공기잖아. 신선한 공기가 있는 흡기관에다가 엔진오일 훈증기를 갖다 섞었으면 이거 어디로 가냐고, 이게. 이거 어디로 갑니까, 이거. EGR로 가는 거야.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거는 엔진으로 가는 거야, 엔진으로. 이거는 엔진으로 가는 흡기 에어덕트잖아요. 엔진으로 들어가는, 응?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에다가 이렇게 섞는다니까, 엔진오일 훈증기를 여기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엔진오일 훈증기를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해가지고 밀폐시킨다. 그럼 문제가 생기지.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기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압이 완전 밀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나오게 하려면. 근데 기름이 그냥 나가면 또 안 되잖아. 엔진오일하고 일반 저 연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떡하고 그냥 밀가루 차이야. 늘어붙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엔진오일. 연료야 태우는 그만이지만 엔진오일 저건 잘 타지도 않아. 자, 그러면 이 훈증기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실린더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빠져있다. 엄청난 양의 블로바이 가스가 새 나오는 거죠. 장거리 주행, 고속 주행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근데 이거를 나는 몰랐어요. 엔진에 오래 쓰면 균열도 되고 어쩌고 해서 기름이 새고 어쩌고 그럴 수도 있다. 엔진 오래되면 다 엔진에서 기름을 먹어요. 엔진 오래되면 다 기름이 새고 다 그래. 근데 다른 데서 샌다는 얘기 아니야. 엔진에서 다 새. 기름을 먹어. 엔진이 기름을 먹어서 엔진 오일이 없어지는 거야. 다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그렇진 않죠. 대신 엔진 오일 훈증기가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고속 주행을 하고 엔진이 많이 뜨거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기화되는 양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속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 줄어들 수 있다. 충분히. 일반 차량도. 경주용 차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노후된 차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신차 뽑아가지고 출고 바로 해가지고 한 3,000km만 그냥 달려보십시오. 쉬지 말고. 엔진 오일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줄어드는 양이 타고 다니던 차보다는 적겠죠, 현재. 다 밀폐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러나 하다못해 요렇게 흡기 쪽으로 보내서 연소시켜서 없애보내는 정도, 요 정도 양만 하더라도 엔진 오일은 줄줄. 근데 이제 살살살살 타고 다니는, 시내에서 살살살살 타고 다니는 정도, 70km, 60km, 70km 왔다 갔다. 시내에서는 50km 이상은 밟을 데도 없죠. 대한민국 짭새청에서 30km, 50km만 하고 다니라는 거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거 빼고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전부 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30km 이상 놓을 수 있는 데 있나요? 다 막혀가지고. 그렇게 살살살살 타고 다닐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서 훈증기가 막 미친 듯이 달리고 이런 양은 적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고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내가 엔진 오일을 다시 집어넣고 고속 주행을 할 거예요. 고속 주행이라고 해봐야 한국에서 110km밖에 없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저 불국사를 갔다 오든가 고속 주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엔진 오일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단지 블로바이크 가스를 배출해서 에어파이프에다가 섞어서 엔진으로 보내는, 이게 빠져 있었는데 단지 아래쪽이 빠진 거예요. 단지 거기에서 3리터가 만약에 빠져나왔다면 그랬으면 이제 차의 이 차 구조나 그 다음에 특히 엔진오일 누설이나 이런 거는 정말 지겹도록 해보고 있으니까 그쪽에 신기원을 이루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막아준 거 말고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건 너무 좋습니다. 브레이크 상당히 잘 듣고, 그 다음에 엔진 내감각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좀 더 넣어줘야 돼요. 저거 40분 정도 시동 키워놓고 나서 집어넣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민폐지, 민폐. 차 못 치는 사람들도 건강에 해롭고. 나는 적당히 딱 집어넣어놓고 냉각수를 가져다녀요. 그러니까 냉각수 부족 뜨면 집어넣고, 부족이 안 떠도 여기 미니멈이잖아요. 그럼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뜨거울 때 뭐 열면 난리 난다 그러는데, 뜨거울 때 열면 확 올라오긴 해요. 확 올라오긴 해요. 뜨거울 때 열면. 저또 온도가 얼마인지 뚜껑으로 막아야지. 저도 습관만 잘 들이면 별일 아니에요. 뜨거운 때를 안 여는 게 좋은데, 뭐 뜨겁다는 게 몇 도인지 이런 얘기들이 없으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한 40도 45도 정도 되면 뜨겁다고 느끼지만 뭐 화상을 입지는 않겠죠. 50도 넘어가면 곤란하지만, 이게 40도인지 50도인지 60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저게 다 식으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릴 텐데. 네? 차 입고 돼가지고 수리해야 되는데, 이거 차 식어야 되니까 저건 3시간 있다 하자, 이럴 순 없잖아요. 뚜껑 해봤는데, 주행하다가 열어봤거든요. 그렇게 고속주행은 아니지만 주행하다 열어봤는데, 열잖아요. 열 때 쫙 올라와요. 이게 부피가 팽창되어 있는데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이게, 그죠? 한 군데를 이렇게 딱 열면은 쫙 올라오지. 지금 잠깐 주행했어요. 한 1분 주행했어요. 이렇게 하면 쫙 올라와요. 그럼 쫙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위로 뿜어져 나오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뿜어져 나올 리는 없지. 열어. 근데 더 뜨거운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열렸잖아. 그럼 이게 열리는 순간 쫙 뿜어져 올라온다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게 보여. 쫙 올라와요, 이게. 근데 이 뚜껑을 이렇게 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열어? 뚜껑 열었으니까 이렇게 열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뚜껑 열었으면 이렇게 열어야지. 이렇게 열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휘 그러고 새요. 처음에 이거 열면 공기가 휘 소리가 나. 그럼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걸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피치 못하게. 그러면 이렇게 살짝 돌린단 말이야. 그럼 피 소리가 나요. 여기 보는 거 옆에를.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낮추면 안 되겠구나. 위에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조금 열잖아요. 그럼 피 소리가 나. 그럼 잠궈. 잠궈 나는. 잠궈요. 그럼 바로 안 나, 소리가. 그럼 살짝 여는 거예요. 또 피 소리가 나요. 이게 쫙 올라와요, 위로. 근데 뭐 그냥 조심해서 하면 돼요. 냉각수 다 그렇게 뭐 뿜어져 나와서 뭐 장님되고 이랬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냉각수는 조금 더 보충을 하기로 하고. 야, 저기에 3리터가 나갔구나. 난 엔진오일 팬이 깨진 것도 아니고 다 메꿔놨고, 드램볼트 거기 와서 크러쉬 와셔 알루미늄 된 거 중국산 내가 20개를 갖다 놓고 계속 갈고 있는데, 이게 이래가지고서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걸 찾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3리터가 빠졌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특집으로 엔진오일 누유와 블로바이크 가스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특집으로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